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준입니다. 자, 오늘 제이오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오늘 제이오가 소폭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최근 들어서 제이오가 뭐 크게 변동성이 막 엄청 크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그 자리 내에서 주가 변동성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, 자금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 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5월 초에 있었던 이 자사주 매각 자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? 어디로 갈까?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던데, 이거는 공시만 보더라도 나옵니다, 여러분들. 공시만 보더라도 나와요. 이거는 이제 시설 투자 자금에 400억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뭐 회사 운영 자금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공시를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봐서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24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, 이거는 사실 매번 똑같습니다. 사실 뭐 JEO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기존 투자 의견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. 이 전망을 보고 있는 그 제 의견은 동일하고, 아직까지도 이전에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하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항상 이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진행을 한 것들 있죠.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, 이 메이저 수급의 이탈 유무를 또 데일리 체크를 진행을 하고, 기술적인 부분들도 오늘도 역시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제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이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오 차트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리 이탈하지 않고 주가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. 고가 부근을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조정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현재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놨죠. 그래서 해당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상황에서 딱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터치를 해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제2호에 특별하게 뭐 이런 이슈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탈은 나올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여태까지 이 제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상승 추세선, 그러니까 저점이 높여가는 추세선이죠. 해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흐름이 움직여줘야 하는데, 지금 또 터치를 하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뭐 유의미하게 뭐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던가 아니면 뭐 제2호에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왔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요즘에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자리를 이탈을 해주는지, 이탈을 하는지, 아니면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해당 가격대를 좀 지지한다 라고 하시면은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지 1차적으로 먼저 보시고, 이후에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박스권 상단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해주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 시점 봐야 될 저항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파란 선인 241선의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가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. 왜냐?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조정을 받았었던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. 해당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 상단 가격대,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가격대죠. 해당 가격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까지 뭐 사모펀드, 연기금, 투신 쪽에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일부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
기존에 있었던 이런 메이저 수급에서는 KB증권 쪽을 체크를 해보면은 크게 이탈 나온 것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도 KB증권이 좀 많은 물량들을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매집되는 구간들, 큰 틀로 봤을 때는 박스권, 다만 이게 좀 등락폭이 좀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폭을 줄여가는지,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저항 때는 돌파를 해주는지, 그 내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KB증권하고 미래에셋은 제외하겠습니다. 키움증권하고 KB증권하고 DB금융, 그리고 삼성, 그리고 교보까지 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까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과연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가 축소가 되는지, 그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기술적 부분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데일리로 매일같이 체크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. 여러분들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,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실상 강하게 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거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이 그냥 순 매도만 때린 게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신뢰를 좀 안 하는 게 좋겠죠. 기존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게 한국투자증권이다,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의가 다소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24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.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산 2공장이 완공이 되는 시기부터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, 기존에 이제 생산 캐파가 1000톤이었는데 이 안산 2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1000톤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이 캐파 증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보면은 이 JO의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 외형 성장, 영업이익, 이런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으니까,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반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